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달 기록적인 폭염 때문에 채소값이 급등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격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채소값 정말 무섭게 올랐다. 네. 지금 시장 가서 배추 한 포기 사시는 분들은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예. 배추, 시금치 정말 많이 올랐는데요. 일단 통계를 본다 그러면 배추는 73%, 요거는 이제 전월 대비입니다. 그다음에 시금치는 124% 전월 대비해서 올랐는데요. 이렇게 생산자 물가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품목 증가를 본다 그러면 부추는 172%, 예. 그다음에 파프리카가 137%, 시금치, 배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육류는 그나마 덜 올랐던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채소류 중심으로 크게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생산자 물가가 오르고 있다는 부분은요, 결국에는 또 소비자 물가에 또 영향을 주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전체적인 생산자 물가 지수는 한 0.1%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한 달 전보다 그렇고요. 그런 이유는 이제 공산품에 좀 영향을 줬다라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그 채소류 가격이 크게 올랐던 이유는 앵커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이제 폭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예. 8월 폭염이 정말 무서웠잖아요. 정말 에어컨 없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식물도 똑같거든요. 사실상 굉장히 폭염으로 인해서 작황이 좋지 않았던 부분이 영향을 줬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있습니다. 아마 이제 과일 사신 분들은 피부로 느끼실 텐데 햇사가 햇볕 출하가 됐잖아요. 제가 사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예. 그나마 좀 사과 가격이 내려가서 그나마 이제 좀 먹을 수 있을 정도가 돼요. 그래서 햇사과가 출하되면서 과일류 가격은 좀 소폭 둔화된 모습들 보여왔습니다. 배추가 특히 많이 올랐는데 막 네. 한 폭에 2만 원이 넘는 배추가 등장하기도 했어요. 이게 믿기지가 않는데 네. 그래서 포장김치 제품 공급도 불안해지고 있고 정부가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중국 배추를 수입하기로 했는데 이게 그러면 가격 안정 효과는 얼마나 될까요? 저는 있을 거라고 확실히 보고 있습니다. 일단 배추 한 포기가 2만 원인데 아마 반찬 사러 가시는 분들, 반찬 가게 가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희 와이프가 얼마 전에 반찬 가게를 갔는데 요만한 거에 배추가 8,000원, 7,000원 이렇게 했다고요. 김치가 겉절이가 해서 그 정도로 배추 가격이 크게 뛰었다. 그래서 지금 시장 가보면은 추석 전에는요 한 포기당 2만 원. 지금은 이제 추석이 끝나다 보니까 내려갔습니다. 한 포기당 15,000원. 할인까지 받으면 10,000원대 초반에서는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제는 한 포기당 굉장히 높은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산지 공급 상황이 더 민첩한 이제 도매 가격이 더 큰 문제인데, 지금 도매 가격을 조사해봤더니 10kg당 도매 가격이 41,500원으로 조사가 됐는데 예. 감이 안 오시잖아요. 도매 네, 가격이다 네. 보니까 이게 2배 오른 겁니다. 전년 동월 대비해서. 그러니까 사실상 굉장히 도매 가격이 오르면 소매 가격이 오르거든요. 당연하죠.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는 배추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데, 또 한 가지가 가장 우려스러운 게 가을 이제는 김장 배추가 이제는 심어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출하가 곧 된단 말이에요. 이제 예. 겨울철 되면은. 근데 문제가 아시겠지만은 폭염은 끝났지만은 호우가 왔었습니다. 예. 남쪽 지방 중심으로 해서 이런 호우 피해가 또 예상이 되다 보니까 이 가을 김장 배추도 지금 좀 우려스러운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나섰죠. 그래서 이제는 중국산 배추를 수입하겠다라고 했고요. 지금 할당 관세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국에는 관세가 없이 이제 배추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럼 여기서 가장 궁금한 게 이 예. 방송 보신 분들 또 가정주부님들 궁금한 게, 야 그래서 그럼 얼마라는 거야? 이렇게 이제 궁금하실 텐데 네. 한 포기당 한 3,000원 정도에 나올 것으로 지금 보고는 있어요. 그래서 한 포기당 3,000원 정도면 그나마 이제는 좀 괜찮다로 전 생각을 해보겠고, 그 다음에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게 그럼 중국산 배추다 보니까 약간 뭐라 할까요? 이게 거부감이 있을 거냐라고 보는데, 사실 이미 식당 가면 다 중국산 김치 먹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부감은 좀 덜할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싼 가격에 아마 중국산 배추가 나오고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수입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조만간 아마 중국산 배추도 마트에서 만나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생산자 물가가 시차를 좀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향후의 물가가 지금보다 내려갈 거다 기대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좀 둔화하는 물가를 언제쯤 직접 체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체감 물가다라고 본다 그러면요, 이거는 신선식품 지수와 이제 맞물려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신선식품 지수, 금방 말씀드렸던 채소류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 한 사실상 우리가 체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공산품 가격은 많이 내렸어요. 지금 공산품 가격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생산자 물가 지수에서 절반 이상을 차거든요. 사실 공산품이. 네. 그래서 공산품 지수가 내려가면서 전체적인 생산자 물가를 내려왔는데, 하지만은 사실상 이런
신선제품 식품 지수가 높다는 거죠. 지금 생산자 물가 증감률 나오고 있죠. 공산품 예. 같은 경우는 0.8% 하락했지만 농산물 같은 경우는 5.3% 전체로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좀 영향을 주고 있어서 아마 체감하시려고 그러면 채소로 가격이 좀 낮아질 때 그때쯤이 아마 체감이 되지 않을까. 지수는 전체적으로 낮습니다. 지금 생산자 물가는 낮아졌어요. 그럼 이게 결국에는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면서 소비자 물가도 하방 압력으로 이제 작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 내려간다는 거죠. 둔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인 보고 있는데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생산자 물가에 우리 물가에 상방 압력이 있고 하방 압력이 있을 거예요. 하방 압력은 유가입니다. 유가가 지금 평균보다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물가를 이제 떨어뜨리겠죠. 하지만 상방 요인도 있습니다. 역시나 예상하셨다시피 농축산물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특히 이제 채소류 가격, 농산물에 대해서 이거는 사실상 물가를 또 더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나눠서 본다 그러면 체감하려고 그러면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직 언제가 될지 확실치 않다. 그렇죠. 이렇게 예, 왜냐하면 봐야 작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매장용이랑 배달용 메뉴 가격을 좀 다르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중 가격제를 네. 도입하고 있다는 건데 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가능합니다. 뭐 이중 가격제는 일단 내가 매장에 가서 살 때랑 그다음 네. 배달해서 살 때랑 네. 이제 다른 가격을 우리가 이중 같은 가격 제품인데 같은 가격이 다른 제품이죠. 거잖아요. 똑같은 네. 제품인데 이제 이중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이제 프랜차이즈 업계가 이거를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차트에 이제는 나올 텐데요. 보통 우리들이 이제 햄버거 많이 주문해서 먹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햄버거 가격이 지금 나오고 있죠. 네. 롯데리아 뭐 얘가 나오고 있는데요. 불고기 세트, 뭐 단품 세트 가격인데 세트 가격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보면 7,100원 정도로 이제는 매장 가면 매장, 먹을 수 예. 있는데 이제 배달시키면은 딱 보시면 8,400원입니다. 그래서 1,300원 정도가 이제 차이가 나요. 예. 그래서 사실상 이제 배달시키면 1,300원을 더 주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먹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보시면 그런 이유가 있죠. 그런 이유는요. 역시나 뭐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게 플랫폼 배달, 그러니까 배달 플랫폼 비용이 상당해요. 예. 이게 지금 보면은 중개 수수료가 9.8%거든요. 근데 중개 수수료만 들지 않습니다. 부가세도 내야 되죠. 결제 정산 이용료, 피지사 비용이겠죠. 이것도 3%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2만 원짜리 하나 프랜차이저가 팔면은요 6천 원이 배달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아. 그럼 이걸 수치로 보면은 거의 30%가 배달과 관련된 수수료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내가 자영업자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판 물건의 30%가 배달과 관련된 비용이 빠져나간다? 수익이 남길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자영업자 아니면 프랜차이즈 입장에서는 이 매장에 올 가격과 이제 배달 나가는 가격을 좀 다르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지금 이렇게 이제 이중 가격제로 가는 게 지금 현실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입장도 이해가 되고 이중 가격제 가능은 한데 네. 소비자들이 잘 몰랐다는 게 문제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 몰랐고 네. 이 부분은 좀 개선돼야 하지 않을까요? 개선돼야죠. 이거는 고지를 하셔야 됩니다. 누가 바로 자영업자라든지 아니면 프랜차이즈 업계가 이중 가격이 있고 배달시키면 더 비싸다는 걸 정확히 알려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또 있어요. 이런 이중 가격제 얘기하면 야 이거 불법 아니야? 예. 이거 잘못된 거 그게 아니야? 궁금했어요. 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요 발표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논평을 했는데 불법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사실상 이제는 동일한 상품을 다른 가격으로 제시하는 건 사실상 불법이에요. 이거는 불법인데 네. 그런데 부당하게 가격을 차별한 경우에만 처벌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부당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공정거래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배달 수수료 때문에 높아지는 거는 부당하지 않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배달 비용 이유로 업체들의 가격을 올리는 것은 부당하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처벌할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그럼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제는 고지사항, 예. 한마디로 소비자에게 제대로 안 알리는 거. 이거는 사실상 소비자 기본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처벌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업체들이 지금 알리기 시작하거든요. 아. 예, 이거를 이제 고지사항을 하고 있어요.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중 가격 하고 있고 배달하면 더 비쌉니다라고 이거를 알리고 있는 한 사실상 처벌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는 사실상 지금 봤을 때 이중 가격은 이대로 이제는 자리가 잡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사실상 이제 배달시키면 더 비싼 돈 주고 먹어야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거는 그러면은 고지할 때 뭐 배달 플랫폼을 통해서 고지를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가맹점들이 예. 실제적으로 이제는 보통 보면 주문할 때 예. 이렇게 그 메뉴판이 예. 있어요. 그 예. 메뉴판에 지금 다 적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배달할 때 더 비싸다. 맞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매장에 와도 붙여져 있고요. 특히 이제는 대부분이 이제 네이버에 있는 스마트 플레이스라는 그 기술을 예. 이용하게 되는데 거기에 가보면 또 이중 가격이라고 또 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이제 이중 가격이라는 거를 알고선 주문할 그런 이제는 상황이 더 연출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금값이 치솟아서 돌반지 한 돈 가격이 50만 원을 네. 넘어섰거든요. 금값이 왜 이렇게 올랐습니까? 일단 금값이 오르는 이유는 명확해요.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와 이제 금리가 인하된다라고 보면은요, 사실 금은요 이자가 없습니다. 예. 그 이자가 없다는 얘기는요, 사실상 이제는 만약에 금리가 높아진다 그러면 예. 투자 수요가요. 어차피 금 사봤자 이자도 없는데 당연히 이제 달러를 사거나 아니면 다른 투자수로 넘어갈 거예요. 금리가 높아진다 그러면. 예. 근데 금리가 내려간다라고 본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러면 이제 투자 수요 거기 있는 투자 수들이 빠져나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또 금에 투자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리가 인하돼 실제 미국에서 B컷이 일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점점점 인하될 시그널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금값은 오르겠구나. 그럼 투자 수요들이 다 금으로 이제는 옮겨지게 되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금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금값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예. 이 한국금거래소입니다. 여기서 한 돈에 47만 9천 원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이게 표준금거래소에서 돌반지 한 돈을 산다 그러면 50만 6천 원 주고 사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세공비가 들어가거든요. 야. 그냥 거기에 세공비까지 합쳐지다 보니까 이제 50만 6천 원. 그래서 50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와. 예.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돌반지 주는 것도 웬만한 친인척 아닌 이상, 친하지 않는 힘들 이상은 것 같아요. 차라리 돈을 주는 게 낫지. 네. 이거 한돈 주기가 굉장히 어렵다 보시면 되겠고 반대로 보면 나 이미 돌잔치 끝났고 돌 반지를 받으신 분들은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많이들 고민하실 텐데 저는 조금 더 묵혀두시기를 좀 권유드려요. 이제 왜냐하면 금값이 더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 그래서 실제 이제 금리 인하 이제는 단행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번 한 해에 또 0.25%포인트씩 두 번 더 내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금에 대한 투자 수요가 계속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미 올해 들어와서 25%는 올랐습니다. 제가 봤을 땐 금값은 국제 시세로 본다 그러면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보니 예. 내가 만약에 지금 돌반지 있고 금이 좀 집에 장롱에 있다 하신 분들은 조금 더 있다가 아마 내다 파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해서 지금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금리 인하 외에도 지금 중동 지정학적 불안 영향도 있을까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금은 대체적인 안전 자산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불명확하고 그다음에 변동성이 큰, 그다음에 불확실성이 커질 때일수록 항상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 수혜가 굉장히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에 대한 또 관심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 이제 하방 압력은 있습니다. 이제 금값이 만약에 이제는 상승 요인도 있겠지만 상방하면 또 있지만 하방 요인은요 중국입니다. 그동안 금값이 올랐던 이유가 중국 정부가 그렇게 많이 샀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인민은행에서 4월부터 사실상 금매입을 중단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금값을 좀 떨어뜨린 이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값도 상방 요인과 하방 요인이 있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국제 금 시세가 지금 연일 트라이온스당 2,600달러 돌파하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금값은 당분간은 오를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미국이 금리를 인하했고 네. 또 앞으로 몇 차례 더 인하할 수 있다라고 시사를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방 요인, 금값이 오를 하방 요인보다는 상방 상방 요인이 요인이 더 높고 크죠. 지금 갖고 있는 금은 계속 묶여두는 거, 팔기보다는 그렇죠. 묶여두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이시죠? 맞죠. 왜냐하면 금리 인하는요 올해 2번이 더 남아 있습니다. 예. 미국의 연준의 목소리에 의하면 지금 차트 나오고 있죠. 예. 금리 인하 단행하고 나서 19일 단행하고 나서 보시면요 금값이 쭉 너무 급하게 또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예. 국제 금 시세의 추인데요. 보시면 2,600달러, 트라이온스당 2,600달러를 이제 돌파를 했어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23일 기준으로 보면 2,652달러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걸 봤을 때 앞으로 또 내년에도 4번 하겠다라고 이미 점도표에 나오고 있거든요. 예상대로 간다 그러면 내년에도 4번 인하하죠. 금리 인하는 계속 나오죠. 그러면 국제적인 투자 수요가
금에 이제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쩌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국제적인 투자 세력이 붙기 때문에. 그래서 국제 금 시장에서 국제 금 가격 오를 것이고 그게 또 우리나라 시장에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면서 제가 봤을 때는 뭐 돌반지 갖고 있는 분들은 조금 더 갖고 있다가 파시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굳이 팔 이유는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급하지 않는 이상은 항상 이제 안전 자산으로서 이렇게 계속 갖고 다니는 것이 아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뭐 내가 정말 생활비가 없어서 당장 내가 현금화해야 돼서 이러지 않는 이상은 그냥 금은 이제 저축 수단으로 계속 갖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금 투자를 생각해 본다 하면 내일이라도 당장 금을 좀 매입하는 게 나을지요? 아니면 살짝 떨어질 때를 기다리는 게 좋을지요? 저는 차라리 만약에 금 투자를 한다 그러면 현물로 산다는 건 비추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부가세가 붙어요. 예. 사실상 이제 부가세가 살 때 부가세가 붙다 보니까 사실상 더 많은 돈을 주고 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금 투자에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KRX 금거래소에서 내가 정말 그 적은 돈으로 소액으로도 금을 또 투자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KRX 금 투자 방법을 하셔서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추천드린다 말씀드리겠고 아니면 ETF 상품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금 ETF 상품에 관심을 가져보시면은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값 소식까지 오늘 권혁준 경제평론가 경제읽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